안녕하세요. 고수의 장사법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펫숍들도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꾸준히 매출을 성장시킨 한 매장의 비밀을 들어보시죠. 장 교수님, 오늘도 현장감 넘치는 사례로 설명해 주실 거죠? 네, 펫숍들이 정말로 많이 성장합니다만은 실제로 어려워하는 펫숍들도 많습니다. 한 지역에서 아주 소문난 펫숍을 운영하게 되는 우리 김 사장님 얘기를 그대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20년 차, 25년 차 마케팅 전문가인데 저도 많이 보고 배웠었어요. 매출이 감소하는 다른 펫숍들과 달리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었더니 정말로 뜻밖에도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어떤 방법이길래 그렇게 효과적이었을까요? 그분 대답이 저희는 고객님한테 꼭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희 가게는 처음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객이 뭐라고 대답했건 답변 내용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처음 오신 분이라면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재방문 고객이라면 다시 찾아와줘서 고맙습니다. 단골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할인 쿠폰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누구나 다 선물을 받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쓴 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선물에 웃음 짓던 고객들이 어느새 다 단골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게 바로 로버트 찰디니가 말한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호의에 보답하려는 기본적인 심리가 있다. 실제로 2023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호의를 받았을 때 우리 뇌의 보상 중추가 빨갛게 활성화되면서 즉각적인 보답 행동으로 이어진다 라는 실험이거든요. 가장 유명한 사례가 레스토랑에서 진행된 사탕 실험입니다. 계산서와 함께 사탕 하나를 제공했을 때 팁이 약 3.3% 증가했고요. 사탕 2개를 제공했을 때 팁이 무려 14.1%가 증가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결과는 하나를 주고 나서 잠시 후에 이거 특별히 1개 더 드립니다 라고 1개를 추가 제공했을 때였어요. 이 경우에 팁이 무려 23%가량 증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웃긴 것은 사탕값은 불과 몇십 원도 안 되거든요. 고객들은 몇천 원씩 때로는 만 원이 넘게 팁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고객 만족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 불일치 이론입니다. 고객 만족은 단순히 좋은 서비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가진 기대치하고 실제 경험의 차이에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기대보다 나으면 감동, 기대보다 못하면 불만족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고객 만족의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미용실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비스가 끝난 후에 두피 마사지 2분 이렇게 안내를 했었지만 실제로는 5분 정도를 정성껏 해줬었어요. 고객은 이 작은 차이에도 크게 감동했었어요. 바로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를 주문한 고객에게 오늘은 서비스로 쿠키 하나 더 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고객은 예상치 못한 추가 호의에 더 깊은 충성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시코네의 효과가 연구 결과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시시코네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었어요. 치즈 시식을 제공한 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매출이 약 6배가량 증가했고 과일잼 시식 매장에서는 30% 이상의 매출 상승이 있었어요. 6배라니 정말 놀랍네요. 이것은 디지털 시대에서도 이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온라인 무료 세미나나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고객 전환율이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보다도 4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러한 상호성은 단순히 꼭 물질적인 혜택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여러한 형태로도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디지털리 비대면 환경에서도 이 상호성의 원리는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개인화된 추천이나 특별 할인 코드를 제공했을 때 재방문율이 무려 57% 정도 증가했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 업종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이지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배려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바로 상호성은 물질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제 그 말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메리츠 화재의 권 팀장은 제가 몇 년 전에 쓴 책을 읽고 나서 자기가 책을 읽고 난 느낀 독후감을 장문의 카톡으로 내게 보내왔더라고요. 사실 책을 쓴 저자에게는 자기 책을 읽어준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고마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 점을 꿰뚫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출간된 고수의 장사법을 고객과 직원들에게 모두 선물하겠다 하고 수십 권을 사가지고 와서 직접 사인을 요청했었어요. 은근히 걱정도 되더라고요. 저렇게 나한테 많은 호의를 베풀어주면 나도 무엇인가를 보답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부탁을 제가 많이 들어줬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VIP 고객으로 있는 어느 은행의 팀장은 제 신간에 대한 단 한마디의 축하 인사나 과인점을 여태껏 보인 적이 없어요. 앞으로 그 팀장이 내게 어떤 부탁을 해도 나는 거절하는데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받은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상호성의 효과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 그 점을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소비자 심리 연구에 따르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큰 고마움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옅어진다. 이건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반면에 도움을 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를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호의를 베푼 직후에, 즉 고객의 감사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내가 요청이나 제안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다. 우리가 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느 문제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의는 반드시 즉각적인 구매 요청하고 연결하지 말고 고객이 감동을 크게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이 순차적 몰입 전략, 이것이 효과적이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즉 작은 무료 혜택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가치 있는 컨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참여도나 몰입도를 높여나가는 방식이지요. 네,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작은 매장의 사례를 한두 개 조금만 더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네 분식집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네요. 서비스로 떡볶이 국물 좀 더 드릴까요? 라고 하거나 미용실에서 단골 고객님께는 특별히 트리트먼트 서비스를 더해 드릴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로요.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데 드는 비용이 좀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일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선물 같은 것도 꼭 비쌀 물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내 성의와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작은 배려를 보여주는 것, 그게 핵심이란 얘기가 됩니다. 심지어는 오늘 날씨가 춥네요. 따뜻한 물 한 잔 드실래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것은 호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전략을 쓸 때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 있을까요? 우리 소상공인분들도 전부 다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너무 계산적으로 눈에 드러나면 고객들이 금방 눈치를 채요. 바로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호의여야 된다. 그리고 일관성도 중요해요. 어떤 날은 친절하고 어떤 날은 무뚝뚝하게 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호의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상호성의 법칙을 활용한 마케팅은 단순한 판촉 활동이 아닌 고객과의 진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고객의 마음속에 특별한 감동을 만들어내고 자연스럽게 재방문과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가장 귀한 자원은 고객의 관심과 시간이거든요. 네, 정말 좋은 조언이네요. 교수님, 이번에는 다음 시간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칭찬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다음 시간에는 칭찬은 우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도 춤추게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우신 작은 호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